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5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정각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다소, 좀 불만족스러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기분 나쁜 하락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장중,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난히 좀 답답한 이런 보합권 공방까지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는 모습이 현재 이 시각 나타나고 있죠. 전일 대비 근 1% 가깝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의 이러한 반등은 그 반등폭이나 또는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수급상 꼬여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도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삼성전자 외에 특별히 강조한 섹터가 한 군데 있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요. 거기에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2차 전지를 포함한 태양광 내지 또 풍력 관련주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정보를 국가식해서 본다면 현재 LG화학 또는 삼성 SDI죠. LG화학 그리고 SKC는 현재 부합 공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등의 탄력이 나오겠다는 건데, 자, 이들 종목은 뭐 그전부터도 계속 같은 논조로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한 점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것이고요. 안 갖고 있거나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위치만 따진다면 하나솔루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성증자와 관련된 약간의 물량 부담이 좀 있긴 하겠죠. 약간 무거울 수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죠. 미국 증시가 워낙 좋다고 보니까 그 흐름에 어느 정도 연동할 수밖에 없는 주변 증시로 봤을 때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런 강세, 즉 피동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다소 좀 불만족스러운,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넉넉하게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건데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가도 그렇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인 코발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졌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7원 정도나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1125원 정도로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그냥 간과할 수가 없죠. 짚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요새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그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하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애플카 얘기도 할 거고요. 또 애플카 얘기를 한다면 삼성전자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더 넘어서 삼성카는 안 나올까요? 애플카가 나왔다면 삼성카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도 좀 타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되는데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보유 계신 종목이나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것도 연 이틀 갱신을 했단 말이죠. 자, 이른바 이것을 바이든 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위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어떤 식이든지 간에 부양책이 사원까지 통과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현재 밀고 있는 에너지 부분이 강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으로서는 현재 유니슨 같은 종목이 워낙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외에 동국 IAC 풍력 쪽이죠. CS 윈드 역시 풍력 쪽입니다. 이런 쪽이고요. 우리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재 LG화학, 그 전에 또 삼성 SA 같은 종목도 있을 거고요. 하나솔루션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모습을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면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은 이 정도면 오늘로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그 전부터 특히 100만 원이 깨졌을 때 그때부터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했던 건데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 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작게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130만 원 내지 적정하게는 14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그것도 금년 내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이상도 볼 수 있다는 건데, 일단 금년은 그 정도까지만 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주력 종목 1 플러스 4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뭐 현재 LG화학도 괜찮고 삼성 SA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 하나솔루션도 현재 위치가 괜찮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규 물량이 조금은 무겁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SKC가 약간 주춤되는데요. 현재 21선가의 이격이 약간 좁혀지는 13만 원 이하 정도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SKC가 특히 태양광보다는 이제 2차 전지 동박과 관련돼서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원래 SKC가 SK 넥슬리스를 현재 합병하기 이전에 원래 하고 있던 사업 중에는 태양광 필름 사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에틸렌 아세테이트 그 빈이라고 하는 EVA입니다. EVA 시트 및 백시트 같은 것이 태양광 필름 쪽이었었거든요. 세계 최대의 생산업체였다가 태양광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접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태양광이 부각되면 아마 이 태양광 소재 쪽으로도 다시 한번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할 소지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잠재력까지 있다는 것에서 SKC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뭐 종목은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현재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와서 어느덧 1125원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수평선 두 개를 제가 그어놨죠. 밑에 있는 수평선은 1100원, 1110원대.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권을 현재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기준선이 되는데, 그걸 넘어섰으니까 약간 불안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마지노선은 115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게 되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하지만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일단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이 게임스탑 후유증 때문에 해서 미국에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급등 시세, 투기 시세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현재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사실은 그렇게 될 소지가 거의 없는데 일말에 그런 우려가 현재 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까지도 부양책이 의외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양책을 해서 돈이 좀 풀리고 돈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집살이 타결이 안 되는 것도 또한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에 좀 락다운 들어가 있는 상태죠. 현재 변종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완화돼야 됩니다. 근데 완화되는 그 시기가 계속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유럽은 좀 약하고, 유럽화는 좀 약하고, 달러랑 강세를 보인다는 것.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 당연히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국내 정책 리스크가 좀 있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이 좀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 특히 어제까지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즉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 면면이 하나하나를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150원 이상으로 올라갈 소지는 거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만약 거기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까지 안 올라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알고는 있자. 계속 지켜는 보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죠. 외국인 기관 어제 초대규모로 합계 2조 5천억 가깝게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각각 1,100억, 2,100억 현재 이 시각 순매수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와는 대비되게 어제 2조 4,700억 원이나 초대규모로 순매수했던 개인들은 현재 이 시각 시장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천억 원이나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제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 것은 적극적인 매수, 공격적으로 추격해서 매수한 것이 아닌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지정가 매수로 소극적으로 매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저변, 매수할 수 있는 파워의 저변은 상당히 폭넓고 깊고 하지만 지금 투자 심리는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 투자 심리를 고양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거나 또는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로 전환되거나 승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떨어진 것에 따른 반사적인 그런 반응, 특히 금융투자는 어제 매도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그에 따른 환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어제 실망 매물과 관련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어제는 그 공매도와 관련된 실망 매물이 좀 있었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아직 완전히 베이시스가 좋아졌네요. 어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2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3 정도 수준으로 최근 평상시에 보였던 그런 정도 베이시스로 현재 복구가 됐고요. 아직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장중 프로그램 매도가 줄긴 주네요. 이런 정도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 즉 미흡하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에는 미국 증시가 강력히 배경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엄청나고 이건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하방 경직성이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빠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잘 빠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뒷심이 있다는 것이죠. 맷집도 있고 말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연초 이후에 어제까지 대략적으로 거래일수로 따졌을 때 25거래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 기관 합계 무려 24조 원 정도 일평균 근 1조. 이거는 과거 유사일이 이런 정도로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평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매물을 맞으면 폭락을 거듭을 해야 된다는 건데, 폭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간 측면이 있고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마치 거의 혁명이나 기적 같은 그런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시장 특징은 전 종목이 가만히 보면 지수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수 따라서 지수와 연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식 운영 용어로 베타 개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타화가 된다는 거죠. 베타화. 동학개미 효과입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일반 개인들이 엄청 참여를 하고 그들이 시장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지수나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더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 종목, 특히 삼성전자, 미키타 등등 2차전지를 다 포함한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다른 개별 종목도 올라가고 그들이 떨어질 때 다른 종목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내 종목이 잘 안 간다고 해서 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바꿀 필요조차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굳이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제시한 종목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현재 수급이 약간 꼬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가만히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나아요. 이것도 그 전에는 잘 없었던 현상입니다. 지수가 막혀 있거나 수급이 꼬이거나 하면 코스닥에 좋고 또 개별 종목에서 바이오도 좋고 또 순환매가 나오거나 최근에 뭐 현재 뭡니까 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행해를 하거나 그럴 텐데 뭐 그런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건전화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부채요 뭐 바이오주나 뭐 테마주나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일부 개별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조지아 테마주라고 해서요.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오늘도 움직였네. KB 오토시스나 뭐 구용테크나 이런 종목들인데 부채요. 이런 종목까지 섭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차피 안 할 거라면 몰라도 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별 이슈를 잠깐 볼 건데요.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왕이면 현대차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자막을 올려놔야 되는데 자막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잘 이 화면상에 구현이 안 되고 있네요. 자, 현대차인데요. 자막 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드리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한국 GM이 그 생산을 절반 정도로 줄일 정도로 즉 공장 가동을 절반 정도 줄일 정도로까지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일단 차량용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 한 품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현재 그 MCU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부품, 뭐 상당히 전자부품과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부품과 관련된 전자부품을 제어하는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것이 ECU, 전자 제어 일렉트로 컨트롤 유닛입니다. ECU가 있는데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차량 내 정보를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인포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ECU나 인포테인먼트는 NXP 내지 인피니언 같은 데서 시장을 어느 정도
현재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ECU, 인포테인먼트. 근데 그중 인포테인먼트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죠. DDI, 드라이버 구동축입니다. 디스플레이를 구동을 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관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만을 갖고 있잖아요. 하만도 음향 쪽이니까 그 인포테인먼트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그 현재 자동차의 각 부품, 주요 부품 쪽입니다. 셰시, 전력 구동 장치, 그리고 또 뭐 휠 부분, 그리고 또 뭐 카메라 부분도 있죠. 카메라 부분, 또 각종 세이프티,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품 쪽, 그리고 각종 뭐 파워트레인, 현재 그 파워트레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종 센서, 카메라와 관련된 각종 센서류, 온도나 또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그런 각종 부품이나 센서류까지를 다 포함한 현재 것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 상당히 다양한 섹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섹터 중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도 꽤 많아요. 삼성전자도 보면 이미 전반적인 차량용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엑시노스 오토, 이거는 이미 개발돼서 BMW에 공급되고 있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아이소셀 HM3인가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쪽이죠.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고, DDI 말씀드렸고, 또 하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2차 전지를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칩 설계 및 그것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즉, 파운드리 체계까지 갖추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NXP나 인피니언 또는 기타 등등의 유력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태계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있거나 구축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 하에서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갤럭시는 인포테인먼트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현재 그 자율주행차를 자동차가 아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갤럭시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과 연결시켰을 때 삼성카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마치 애플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말이죠. 또 비교를 해보면 애플은 사실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솔루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전 세계 가장 막강한 아이폰 생태계를 갖추고 있죠. 그것이 결합이 되고, 또 하드웨어 쪽 생산과 관련돼서는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아니니까 결국에 현대차 기아차는 모빌리티 쪽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컨셉과 부합이 되죠. 그래서 현재 애플카라고 하는 또 다른 생태계를 지금 만드는 주역으로 부상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이 절대 밀리지 않죠. 오히려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더 원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까지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삼성카라고 하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가 생산될 곳이 유력시 된다는 얘기가 자, 미국의 언론에서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현재 애플이 아이폰을 TSMC에 생산을 맡기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애플카는 현재 애플카를 대신 생산해 주는 그 역할을 기아차가 한다고 한다면, 아이폰에 TSMC가 있다고 한다면 애플카의 TSMC는
바로 기아차가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애플카의 TSMC 역할을 하는 것은 기아차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가만히 보면 이런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트렌드는 첨단 산업일수록 개발과 생산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개발과 생산이 분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개발 따로, 솔루션 따로, 생산 따로 해서 솔루션은 애플이 하고 생산은 TSMC가 한단 말이죠. 이게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바이오 부분, 첨단 바이오, 특히 면역항암이나 항체의약품 쪽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신약 개발과 생산이 북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는 상태라는 건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반도체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지만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바이오가 그런 트렌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부분의 TSMC가 어디가 되겠느냐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바이오 의학 최대 CMO 업체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 제4 공장의 완공된 2022년도부터는 세계 시장의 한 절반 가까운 정도로까지 마켓시어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그쪽 부분, 반도체, 특히 그 반도체 의약품이죠. 바이오 부분, 그중 항체의약품이나 또는 면역 항암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TSMC 못지않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시장을 석권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바이오 신약과 관련돼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TSMC다 하는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소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현재 모멘텀이 없고 현재 제3공정까지 거의 내년이면 거의 풀 가동될 것으로 금년 연말쯤이면 거의 풀 가동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또 수주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는 또 활발한 수주가 되면서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구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특히 유럽에서의 선전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그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약간 더디긴 하지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수순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관점으로 그들 시장을 보시고 또 미래를 보시고 그들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